어제인 22일 새벽 두 단란한 가정이 안타까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강화도의 한 글램핑장 텐트에서 일어난 화재였죠. 두 남성 가장과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캠핑 문화 유행에 편승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캠핑 시설들이 사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번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캠핑 시설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경일대 소방방지학과의 공화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화성입니다. 예, 일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의견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화재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소방당국이나 경찰에서 전기 합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마 일시로 전기 배선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기 시설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합선이라든가 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화재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이제 전기 매트,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됐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어떤 과정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나요? 일단 소방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날씨가 추워서 또 전기 매트를 위로 깔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기 매트를 위에다 깔면 서로 간에 열이 축적이 돼서 발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깔린 전기장판 그 영향 때문에 불꽃이 더 타오르면서 단시간에 더 화재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TV라든가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콘센트의 전기 합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능성,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순식간에 3분 만에 다 타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텐트의 질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텐트의 질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천은 가연물이기 때문에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번처럼 1분에서 3분 내에 텐트가 완전히 전소될 정도로 화재가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텐트 안에 있던 가족들도 대처를 미리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방염천을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염천을 썼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방염천이라고 하면 5분에서 6분 정도는 견뎌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피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한 2배 정도의 시간도 확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텐트 재질을 방염천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존 일반천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요. 한 1.5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순식간에 이제 불이 타올랐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수면 중이었기 때문에 화재를 알아채고 대처했을 가능성이 좀 낮았던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번질 경우에는 이번 화재처럼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를 하고 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숙면 상태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의 열이라든가 유독가스의 인지는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출입구가 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피하기 어려웠을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코니 이런 곳으로 양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핑장 같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방향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요즘 캠핑 문화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반 건축물이 아니어서 인허가 과정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글램핑장은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아쉽게도 소방법상의 안전규제 대상에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벌칙이나 이런 제재조항 조치도 현재 상태에는 없는 상태라서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캠핑장 인허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조건은 아니고 그냥 아주 기본 조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개수대 정도만 갖추면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캠핑장 텐트마다 소화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라든가 또 그 텐트 설치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있지만
이 또한 그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소화기를 비치해 놓지 않아도 특별한 그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그 캠핑장 인허가 같은 건 매우 체계적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요. 외국은 인허가 과정으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예. 기본적으로 그 이용자들이 그 캠핑장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벌써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관리인이나 그 근무하는 담당자로부터 관리 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안전등급도 등급으로 나눠서 이용자들이 이 시설은 안전등급이 어느 정도 우수하냐, 안전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까지 이용자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아하, 이용자들이 그러면 내가 이용하는 캠핑장이 몇 등급의 안전등급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제 주변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됐고 또 소방관들이 오기 전까지 샤워장에 있는 물을 받아서 불을 껐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참 이거 좀 안타까웠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화기가 잘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그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그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보다 그 환경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겨울에 한파라든가 여름에 뜨거운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소화기 내구 연화는 보통 한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구 연화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다면 아주 급격하게 단축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 이상 유무가 잘 확인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글램핑장 외에 또 제2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야외 시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램핑장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펜션입니다. 그 펜션도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을 하는 시설은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거기 안에 냉장고라든가 모든 전기시설, 편의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런 구조로 편의시설을 갖춰놓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일부 직전에 화약고, 다시 말해서 그 핵무기를 실내에 보유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뚜렷한 개선책이 아직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또 관리 당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경일대 소방방지학과의 공하성 교수였습니다.